행복한 부부 의사소통에 대해서 제5주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5주에는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들을 나눔과 적용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모임 속에서 나를 진실하게 열어볼 수 있는 용기와 자세가 필요하다. 이 세미나 활동을 동의할 수 있다면 상담 서약서를 쓰고 동의할 수 없는 항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내용들 중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내용이나 의사소통에 대한 변화된 내용이 있다면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그 존 포엘이 그 유명한 책 The Secret of Staying in Love 라는 책에서 대화의 수준을 5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 단계를 통해서 부부 대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혜를 터득하도록 합니다. 제5등급 가장 그 하위 등급은 상투적인 일상적인 대화를 말합니다. 그 다음 등급이 타인에 대해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등급은 나의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등급으로 가면 나의 기분과 감정을 말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등급은 감정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대화를 나누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상투적인 대화의 단계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표현을 합니다. 뭐 서로 악수를 한다든지 가볍게 포옹하는 거, 후덜대는 소리, 한마디 인사 등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표현에 속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 뭐 서로 그렇게 큰 연관은 없지만 어떤 모임에서 만난 정도 그런 경우 그냥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사실의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1단계보다는 대화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다루어지는 대화의 내용은 삶과는 관계없는 일들에 대한 정보 교환일 뿐입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전기세 냈어요? 뭐 밥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꼭 회사에서 업무 중심적인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감정도 없고 어떤 자기 생각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부부들의 대화에서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부부는 동거 이상의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친밀감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견의 단계인데요. 앞서 말했던 두 단계보다는 깊은 단계입니다. 자기의 의견과 판단을 이야기할 때 그 속에 나의 내면과 마음이 함께 실리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의 문장에서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의견을 말하면 이런 등의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자기 의견을 반박당하거나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의 대화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받고 거절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친밀감을 만들어가기 위해 모험을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4단계로 가면 감정의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용하는 문장은 당신이 곁에 있으면 정말 좋아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등과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두려워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친밀감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신호이고 또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가장 높은 단계인 진실의 단계입니다. 인정하고 책망하고 고백하고 용서하고 이와 같은 의사교환을 하는 단계입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상대방 속에서 상대방을 발견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잘못된 선택의 심각성을 지적해 주는 것이죠.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당신을 용서해 줄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화가 나눠진다면 결코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가 생긴다고 해도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존 포웰의 5단계를 통해서 부부의 대화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대화를 어떻게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부가 맺고 있는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우정이 꽃피우는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화의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번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셀프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결혼은 얼마나 안전한가요? 이 질문은 현재 결혼 상태를 추측할 수 있는 점검표입니다. 와이스 세르토 결혼위기 진단 검사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부부치료 초기 진단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뢰도 높은 검사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예와 아니오를 솔직하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셀프 진단이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고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보면 나는 이혼이나 별거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말할 구체적인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다. 뭐라고 말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놓았다.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이혼이나 별거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별도의 통장을 마련해 두었달지 이혼에 대한 생각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달지 배우자한테 이혼이나 별거 그런 것을 하자는 표시를 한달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은 누가 맡을지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실제로 배우자와 합의 별거나 법적 별거를 한 적이 있다. 이혼이나 별거에 대해서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셀프 진단할 수 통해서 셀프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이나 논쟁 후에 이혼이나 별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 배우자와 이혼이나 별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장시간 얘기한 적이 있다. 이혼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거나 이혼한 상태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혼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뭐 법적인 근거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물어본 적이 있다. 이혼을 위해서 변호사에게 문의한 적이 있다. 혹은 가정법률 상담소나 법적 지원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부부싸움 중이나 후가 아니라도 막연하게나마 이혼이나 헤어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것을 스스로 진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문항에 대해서 예에 해당하는 답을 1점이라고 할 때 4점이 결혼위기 여부를 가리는 당락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4가지 이상이 예에 해당된다면 이 사람의 결혼 생활은 해체 위기에 처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하기가 싫다면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배우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배우자의 친구 이름을 몇 명이나 말할 수 있는지, 배우자가 현재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는가? 최근에 배우자의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배우자의 인생의 꿈을 몇 가지 들 수 있는가? 배우자의 종교에 대한 믿음과 생각을 잘 알고 있는가? 배우자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가? 배우자가 가장 싫어하는 형제나 친척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가?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알고 있는가? 배우자가 좋아하는 영화 3편을 알 수 있는가? 나의 배우자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배우자가 경험한 가장 특별한 사건을 3가지 이상 알고 있는가? 배우자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가장 괴로웠던 일을 말할 수 있는가? 배우자의 가장 커다란 소망과 꿈을 말할 수 있는가? 배우자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가? 나의 배우자는 나의 친구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둘 중에 한쪽이 복권으로 큰 돈이 생긴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는가? 배우자의 첫 인상을 잘 말할 수 있는가? 주기적으로 배우자의 주변 일에 대해서 듣고 있는가? 배우자가 나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배우자는 내 소원과 희망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서로가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 결과는 예이면 1점입니다. 아니오면 0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점 이상, 10가지 이상이 예라면 이 부분은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일상생활과 두려움, 꿈, 희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우자의 눈을 내 쪽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오가 11개보다 많으면 이 결혼생활에는 개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대화를 하지 못한다든지 화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연습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시간을 마련해서 상대방을 더 알게 되면 관계가 좀 더 치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상담 서약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나 자신에 대해서만 말한다. 나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 나는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않는다. 나는 큰 소리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다. 나는 불평을 말할 때 그에 따른 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도 함께 말한다. 나는 인신공격을 하지 않고 문제와 걱정거리에 대해서만 논한다. 나의 요구사항이나 관심을 명확히 말한다. 나는 상대방을 존중한다. 나는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잘 듣고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나는 상담 시간 동안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손가락질 등 상대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상담에서 나타나는 모든 정보를 배우자와 공유할 것이다. 상담 중 내용을 빌미로 가정에 돌아가 배우자와 싸우지 않는다. 이것은 그 세미나 첫 시간에 해도 되고 또 마지막 시간에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상담 서약서는 이제 이 세미나를 마치고 부부들이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두 사람이 뭔가 소통을 하려고 할 때, 그동안 배웠던 것을 서로 나누려고 할 때 이런 서약에 대해서 머리에 입력을 하고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위해서 사인을 하고 또 서약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주간 배우고 또 연습하면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가이드를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5주간 각 부부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각 부부들의 그 대화 그 수준이나 의사소통의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별로 맞춤 가이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런 분야에서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좀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들을 각 주별로 배웠는데 각 부부별로 자신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을 채용해서 질문과 연습 문제를 스스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 번의 교육이 된다면 참가자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적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주 동안에 각 주별로 배운 것을 과제를 통해서 부부가 돌아가서 서로 연습하고 질문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는 의사소통에서 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그 5주간의 그 적용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각자 여기에서 실습이 맞춰진다고 해도 또 각자 집으로 돌아갔을 때 부부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적용은 세미나가 끝날지라도 두 사람이 늘 그 적용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상담 서약을 했던 그 서약의 내용대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더 많은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저는 몇 권의 책을 참고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행복한 부부의 대화에 대해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